제6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61회까지 왔어요. 61회. 61회 같은 경우는 저번 회차하고 거의 비슷했다.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어려운 문제는 몇 개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본격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번부터 들어갑시다. 기본이에요. 자, 다음 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1번은 역시 유물 또는 유적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 지금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비파형 동검인데 그 다음에 청동기라고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뭐 읽을 필요도 없이 청동기 시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여 송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볼 수 있는 활동, 적절한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1번 막집 지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막집은 구석기잖아요. 틀렸고. 민문이 토기 만들기라고 했는데 민문이는 청동기 시대가 맞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민문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미송리식 토기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의 토기죠. 세 번째 철제 갑옷. 철제 갑옷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철기 시대니까 틀렸고 주먹도끼라고 하니까 원시적인 그렇죠? 주먹도끼 뗀석기로서 구석기 시대. 그 정답은 2번 청동기 민문이 토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장군이 한 분 딱 서 계신다라는 거죠. 고구려의 제19대 왕, 장군이 아니고 왕이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무예도 능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영락이라고 나와줬어요. 영락, 연호. 자, 그리고 가는 모르겠고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고요. 숙신, 후연, 거란, 동부여 등을 정벌했던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했던 강력한 고구려 군주 누굽니까? 영락. 광개토 대왕이죠. 그렇죠? 그럼 광개토 대왕에 대한 활동 내용을 찾아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태학을 성립했다라는 거죠. 율령, 불교, 대학 다 누구예요? 4세기 소수림왕.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고구려잖아요.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언제죠? 7세기 때. 그렇죠? 그래서 영유왕 때 시작해서 언제? 보장왕 때 완공이 되는 천리장성입니다. 그렇죠? 자,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라는 거죠.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제위하고 있을 때 신라에 왜구가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신라 당시의 뇌물 마립간이 뇌물왕이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400년에 기병과 보병 5만의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도와줬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4번의 활동 정답이죠. 자, 우리가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퀴즈. 자,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나라. 자, 만주 숭화강 유역에서 성장하였다라는 거예요. 저 윗동네네요. 그쵸? 12월에 영고 제천 행사예요. 12월 달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왕이 이렇게 다스렸던 국가 체제죠. 오부족 연맹체.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부여죠. 그렇지? 네, 부여. 영고. 자, 가야, 동해, 부여 이렇게 나왔는데 가야, 동해, 부여, 옥저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건 가야는 철의 생산이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하면 보통 갑옷, 환갑옷 얘기가 나오든가 아니면 철의 생산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 동해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무천. 하늘에 재를 올리는 행사가 동해에 무천이 있었죠. 자, 3번 부여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옥저는 제천 행사 있나요? 제천 행사는 없어요. 다만 가족 공동묘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묘를 다 파헤쳐서 깨끗하게 씻고 뼈를 깨끗하게 닦고 한 곳에 이렇게 매장했던 풍습, 가족 공동묘예요. 그래서 이 3번의 정답은 부여고 부여는 3번에 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4번 문제인데 이런 문제 보면 지금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사진. 우리 사진 되게 어려운데 그죠?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자. 삼국시대래요.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죠? 뭐 여기에선 삼국이라고 했지만 가야도 포함되는 거죠.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박물관, 문화유산을 통해서 삼국시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금관총은 금관. 요거는 어디예요? 금관총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느 나라? 신라. 그렇죠? 자, 그럼 가는 모르겠고 요거 보니까 서산 마의 열의 삼중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불상에 따뜻한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신 이 불상 어디죠? 백제. 그렇죠? 그러면 삼국인데 고구려가 빠졌다. 고구려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렇게 되는데 고구려는 없네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이거 너무 유명한 거죠. 고구려 거잖아요. 금동열의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죠. 그래서 여기 뒷면에 보면 여기에 글자의 뒷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연가 7년이 새겨져 있다라는 고구려의 불상이죠. 고구려. 그리고 두 번째 거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이거 어디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가 고려. 그렇지. 고려예요. 틀렸네. 옳지 않은 건데 고려는 삼국시대 이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거 볼까? 천마총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유명한 거잖아. 천마도예요. 말 안장에 이렇게 배 가리개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이제 천마도인데 이 천마총은 어느 나라 거죠? 신라죠. 그렇지? 신라. 요거 고구려라고 돼 있지. 신라. 자, 이 장군총이죠. 장군총은 우리 전통 무덤 양식으로서 어느 나라 겁니까? 고구려 거.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삼국시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이런 문화재를 지금 찾는 건데 고구려 나왔고요. 이건 고려니까 틀렸고 요거는 신라. 그리고 여기는 고구려. 그러니까 삼국시대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요거는 신라입니다. 자, 5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전시실에서는 한성을 빼앗긴 뒤 운진과 사비에서 국력을 회복해서 문화의 꽃을 피운 어느 나라의 문화예요? 지금 보니까 금동대학로가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한성은 서울, 웅진은 공주, 사비는 부여. 이렇게 이제 두 번을 이렇게 수도를 옮긴 나라가 어디죠? 어디야? 백제죠. 그러니까 백제 금동대학로. 지금 보면 국가는 찾았어요.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거?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주몽이 건국해요? 백제를? 아니죠. 원조가 건국해야죠. 주몽은 고구려잖아요. 지방에 22담도를 두었던 나라가 백제예요. 그래서 백제는 도시 22개를 만들었죠. 어느 시대지? 혹시 알아요? 22개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웅진성 시대잖아요. 그렇죠? 백제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팔조법. 우리 너무 우습게 봤다. 그렇죠? 우리 이 정도는 공부했잖아. 팔조법 하면 어느 나라? 고구려? 고조선이죠. 자,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신라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백제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이게 이제 연표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연표 딱 보면 어렵죠. 왜 어려워? 연도를 안 외웠어.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책에서
어디 공부하고 어디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한 거 그것만 따져도 풀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찾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을지문덕 장군이 등장을 했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우리 고구려군이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해서 무찔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의 30만 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612년이라고 이렇게 나와줬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치자라는 거야. 이렇게 몰라요. 그냥 살수대첩은 찾았어. 자, 그럼 어디인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수대첩을 공부했을 때 삼국의 항쟁 있죠? 삼국의 항쟁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이제 다툴 때, 그러니까 원래 한강은 백제가 가지고 있었죠. 동맹 관계였는데 신라가 깼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구려 이렇게 이제 이 그 지도 형국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된 다음은 어땠어요? 우리가 삼국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엄청 싸웠어요? 안 싸웠죠. 그 조용하고 있을 때 다음 단원이 우리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자. 나제 동맹, 요건 이제 삼국의 항쟁 계속 하고 있을 때고, 그렇죠? 자, 신라 우삼국 정복은 6세기 지중왕 때니까 요거는 지금 한참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관산성 전투, 그리고 안시성 전투인데 여러분 안시성 전투는 어떤 나라예요? 이건 수나라잖아, 수나라.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때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단원명이야, 단원 이름. 그러니까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니까 당나라와 전투가 여기 있으니까 그 바로 전이겠죠? 답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너무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 거는 3점짜리잖아. 3년짜리 맞춰야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연도를 단순하게 우리가 못 외웠는데 선생님 저 못 외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3번 정답. 자, 우리가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일어난 순서 맞추기예요. 순서 맞추기 역시 이것도 3점이에요. 이거는 연도를 모르면 못 풀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자, 고구려는 김춘추의 군사 지원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게 642년인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보자고. 그렇죠? 자, 개백이 결사되는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군과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 마지막 전투 황산벌 전투예요. 요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의 군대를 크게 격퇴했다. 매소성 전투, 그리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라고 해서 이 전투가 어떤 전투예요? 나당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나당 전쟁은 자 일단 신라와 당나라와 전쟁을 하는 건데 그 바로 직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직전에 연합이 있어야지. 자, 요것을 다시 한번 자 봅시다. 나당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당 연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나당 연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당 연합을 하기 전에 김춘추가 어디로 갔었죠? 고구려로 한번 갔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거절당하고 나당 연합을 했단 말이지. 여기 나왔어요. 김춘추 요청 거절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번이 여기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나당 연합을 했어요. 그 내용은 안 나오고 나당 연합한 다음에 신라의 목적이 뭐였어요?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제를 멸망을 시킵니다. 백제를 멸망시킬 때 마지막 전투가 뭐였어요? 황산벌 전투. 여기 나오네. 그렇죠? 여기 2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당 전쟁. 그렇죠?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 다의 순서로 되지. 1, 2, 3. 그렇죠? 이렇게.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연도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죠. 그래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번이 정답.
자, 8번. 다음 일기에 소재가 된 절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 절을 찾는 거야. 자, 오늘은 가족과 함께 경상북도 경주 도암산에 있는 절에 다녀왔는데요. 8세기 중역 김대성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이 절을 둘러보며 부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었대요. 유네스코에서 지정되었대요. 이곳에서 신라의 불교 문화를 배울 수가 있어서 뿌듯했는데 사진을 봤더니 이거 너무 유명한 사진이네. 그렇죠? 어디예요? 경주 불국사죠. 그렇죠? 자, 이 불국사에 대한 절에서 불국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바로 나왔네. 1번이 정답이죠. 불국사 3층 석탑. 다른 얘기로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석가탑. 1번이 정답. 자, 이건 쌍봉사라고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불국사는 아니네. 신라 말에 유행했던 승탑이죠. 자, 이불병자상은 어느 나라 거예요? 발해.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죠. 성덕대왕 신종은 어디예요? 봉덕사예요. 봉덕사.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보면 불국사 나와줬기 때문에 좀 쉬웠던 문제다. 그렇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9번 문제 가볼게요. 국가에 대한 설명. 역사식문 해동성국. 야, 이거면 벌써 끝나야지. 해동성국은 발해 누구 때요? 발해 선왕 때. 그렇죠? 발해 전성기 때 중국에서 불러줬던 이름이요. 중국에서 칭송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발해구나.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 어디는 선왕 때 요동에서 연해주에 이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이후 당으로부터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에 불렀네. 그렇죠? 발해입니다. 그러니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상경, 중경, 도경경, 서경, 남경 해서 몇 개예요? 5개, 5경이 나와줬잖아요. 발해 맞네요. 아래는 신라가 있고. 자, 1번. 한해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나라는 안타깝게도 고조선. 자, 중앙정치 조직을 삼성육부로 정비하였다. 삼성육부. 어느 나라? 발해지요. 발해. 고려도 있잖아요. 고려는 이성육부고 발해가 삼성육부잖아. 발해 2번이 정답이죠. 정사암에서 정치를 돌보았던 바위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백제지요. 정사암의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서 일종의 군대식으로 청소년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을 했으니 신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6세기 신라 진흥왕이 이렇게 국가단체로 공인을 했던 화랑도. 그러니까 지금 발해 찾는 거니까 찾았어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0번 문제예요.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거 되게 싫어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자,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 고려의 수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림이 막 나와 있으니까 와, 선생님 전 그림만 보여요 막 하는데 그림 봐도 돼. 근데 그림 봐도 우리가 알만한 게 안 나와. 국민왕릉 정도만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성균관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만 있어? 조선의 대학교. 그러니까 이게 성균관 하면 조선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읽어보면 고려의 수도였던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려의 수도. 그러니까 어디야? 고려의 수도는 개경, 개성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개경이나 개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개성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찾은 것을 발표해봐라. 만월대는 고려의 궁궐터예요 라고 고려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라 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맞아줘야지 틀리면 안 되지. 그렇지? 자, 1번 묘청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을 때 묘청의 어떤 운동? 서경천도 운동. 서경이죠. 서경은 어디야? 평양을 얘기합니다. 자, 원이 쌍선총관부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고려 말에 쌍선총관부 하면 어디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잖아. 그래서 천령 이북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다. 6인데 6일을 얘기하면 안 되지. 만적이 신분의 해방을 도모했다.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적의 난 이런 거는 공부를 했지만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건 얘기 안 해줬거든. 왜냐하면 만적이 누굽니까? 최충원의 산업이야. 최충원은 누구죠?
무신 정권 때 최씨 무신 정권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최충원이잖아. 그 권력자가 지방에 살았을까? 수도에 있었겠죠. 수도에. 수도가 어디야? 개경이잖아. 그러니까 수도에 살았던 최충원의 노비가 난을 일으켰으니까 이 만족도 최충원하고 같이 있었겠지. 지역이. 그러니까 개경이죠. 3번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삼별초가 최후의 항쟁을 전개했다.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갔는데 최후의 항쟁은 제주도겠지요. 그러니까 제주도.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건데, 처음부터 어려워. 희랑대사는 선생님이 희랑대사 몰라요. 괜찮아. 몰라도 돼. 당황하지 말고. 화엄하게 조예가 깊은 승려로 후삼국을, 여기 나오잖아. 후삼국을 통일한 누구의 스승이래. 여러분, 후삼국이라면 후고구려, 그리고 후백제, 그리고 신라를 이게 후삼국이라고 하잖아. 요걸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통일. 궁예가 있어? 아니잖아. 고려 왕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왕건이에요. 현재 두 인물을 표현한 문화유산은 각각 남한과 북한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상의 만남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노비왕건법을 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비왕건법은 누가 했어요? 광종. 그렇죠? 고려 광종이 했죠. 노비왕건법. 그래서 원래 노비로 된 사람을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준 거죠. 자, 지방에 12목을 설치했다. 누구예요? 성종. 그래서 12목에 또 지방관, 목사를 또 파견했어요. 사심관 제도를 실시했다.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였죠? 그건 몰라? 경순왕.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태조 왕건이 이렇게 했었던 일이다. 활구라고 불린 은명을 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 한참 지난 다음에 고려 숙종 때. 그렇죠? 숙종 때 돈을 찍었다라는 거죠. 11번에 그래서 3번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12번으로 가보자. 12번. 야, 이거 또 어렵다.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렵다. 사진이 딱 있는데 건물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인데 건물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우리가. 근데 이거 읽어봐야지. 나는 고려의 문신 최충이래요. 에이, 이건 다 그냥 우리 그냥 헷갈려라, 혼란스럽게 하려고 내준 거구나. 뭘 나와줬어요. 최충이래잖아요. 최충. 지공거가 되어서 지공거는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주관했고 이후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소.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나를 기르기 위해 세운 노동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서원 써 있는데 우리 한자 잘 모르잖아. 그렇죠? 자, 최충에 대한 활동을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최충은 누구냐면 문종 때 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공거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은퇴하죠. 저 그만할래요. 그러고 나와서 어떻게 사학을 만들죠. 그러니까 학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킨단 말이죠. 그 최충의 그 학원 이름이 뭐야? 구제학당입니다. 그렇죠? 자, 1번 구제학당을 열었다. 여기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줬죠. 1번이 정답. 삼국유사 누구예요? 일현 스님 있죠. 삼국유사 일현. 제왕원기는 누굽니까? 이승규. 그렇죠? 시무 28조를 작성한 건 누구예요? 성종 때 최승로. 그렇죠? 그래서 최충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그림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사진을 모른다고 해도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13번. 자,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요 사진이나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숙종이라고 나와줬잖아. 숙종의 화폐 이야기. 그렇지?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니 화폐 명칭은 해동통보로 해라. 고려 숙종의 얘기예요. 박유의 상소 이야기. 첩을 두자는 상소 하니까 첩을 둡시다라고 했더니 이 퇴근할 때 이렇게 갈 때
이 마을의 여성들이 나와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처벌 두자고 제가 얘기했다 막 그러면서 손변의 재판 이야기 재상 상속 아들 딸 구별 없이 남녀 차별하지 말고 상속을 1대1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 차별도 없었죠. 그리고 숙종 때 돈도 찍었죠. 해동 통보 어떤 나라?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그렇죠? 그렇다면 고려시대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박유는 그 고려 국민왕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후기. 요 고려 숙종은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국가를 찾아라라는 거니까 고려를 찾는 겁니다. 모내 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는 조선 후기죠. 전국적. 병란도 국제무역항 고려의 국제무역항 2번이 정답이네. 낙랑군과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요것이 가야예요. 가야. 그래서 그 철이 생산이 굉장히 뛰어나서 철을 화폐처럼 쓰기도 했던 나라가 가야. 가야의 전신은 어디예요? 변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변안이 가야가 되는 거잖아, 나중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던 신라. 그래서 신라 누굽니까? 장보고. 그렇지? 그래서 신라. 지금 국가 찾는 거니까 고려 찾는 거죠. 2번 찾았어요. 2번이 정답. 자,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고려의 대외관계 강감찬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다. 강감찬. 이곳 귀주에서 거란군을 무찌르자. 귀주대첩을 얘기하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귀주대첩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김윤우가 군사를 향해 외치고 있다. 너희들이 힘을 다해 싸우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벼슬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라는 거죠. 김윤우의 충주전투예요. 이것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몽골과 전쟁을 했을 때요.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냐라는 거죠. 요 위쪽은 거란이 쳐들어왔었고 여기에는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쳐들어왔을까? 고려시대 여진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 아닐까라는 거예요. 자, 1번 서희가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이건 거란의 1차 침입이니까 이쪽일 거야. 그러니까 틀렸죠. 자,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동북구성 여진과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맞네. 2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2번이 들어가고 박위가 스시마 섬을 토벌한 것은 고려 말. 그렇죠? 그러니까 요쪽이에요. 외구가 쳐들어온 거 들어갈 수가 없고 최무선이 진포에서 외구를 무찔렀다. 외구 여기 있죠? 이후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디야? 2번. 우와, 이거 엄청 쉽죠? 3점짜리인데 엄청 쉬워. 지금 제가 연도를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고 문제를 풀었지. 우리가 연도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14번에 2번이 정답. 15번 갈게요. 밑줄근 그 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 몽골군의 침략으로 부인사에 보관된 대장경판이 남김없이 불탔대요. 안타깝다. 그렇죠?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는데 어찌 감히 어려운 것을 염려해서 다시 만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왕과 신하 모두 한마음으로 담당 관청을 설치하고 그 일을 맡아 시작할 것이다. 지금 보면 대장경판이 불탔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만들자라는 얘기죠.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신통한 힘으로 흉악한 오랑캐를 물리치고 이렇게 해달라라는 거죠. 지금 보면 힌트가 몽골의 침략 중에 대장경판을 다시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몽골과의 전투 중에 만들었던 대장경판이 뭐예요? 팔만대장경. 그렇죠? 그래서 고종 때 강화도로 천도해서 강화도에서 우리가 조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1번 삼국사기 김부식이죠. 인종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전 상황이다. 자, 팔만대장경 제작 2번이 정답이네요. 직지심체유절 한참 이후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 이게 왜 나와? 그렇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 안에 있었으니까 삼국시대에 만들어졌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목판 인쇄 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건 뭐예요? 팔만대장경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16번 들어갑니다. 16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
이후에 있었던 일, 이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무신 이소응이 무술 겨루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니까 문신 한뇌가 이소응의 뺨을 때렸대요. 이때 왕과 문신들이 손뼉을 치면서 깔깔대면서 웃었어. 와 재밌다 그러면서. 그럼 지금 무신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 이에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불만이 쌓여있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문신들을 싹 다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신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죠. 이게 고려시대에 있었던 뭐예요? 무신정변입니다. 그렇죠? 무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김원창의 난, 요거는 신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 신라 때 나오면 안 되지.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했다라고 돼 있는데 발해잖아요. 발해도 역시 고려 이 무신정변 이전, 훨씬 이전 상황이죠. 최치원이 시무십여조, 시무십조. 요거는 신라 말 진성여왕한테 건의했던 게 신라 때잖아요. 망이 망소이가 공주명학수에서 봉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신 집권기예요. 무신정변이 있었죠. 이때부터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무신정권이라고 하고 이 무신정권이 시작될 때 이때 그 망이 망소이가 어디에서 공주명학수에서 봉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고려 무신집권기에 있었던 하층민의 봉기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4번이 이후에 있었던 상황이다. 정답 4번. 자, 우리가 17번 문제로 가보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해하는 기구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야. 국방과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해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참여했어. 중렬왕 때 명칭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었지. 이건 뭐예요? 도병마사. 왜냐면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야라고 하니까 도병마사하고 또 뭐가 있죠? 식목도감 있잖아. 식목도감 이렇게 두 개인데 어디? 여기에서 국방과 군사 문제라고 하면 식목도감은 법, 의례 이런 거잖아. 이게 빠지죠. 그래서 도병마사야. 중서문화성, 중추성, 중추원. 그래서 그 제추회의기구잖아요. 제신과 추밀이 이렇게 모여서 했던 도병마사. 그래서 이 원간섭기 때 들어와서는 도평의사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그렇죠? 최고 권력기구로 변하게 되는 도병마사를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도방은 최충원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병 경호부대 이런 거죠. 어사대 관리대 비위를 감찰했던 거예요. 의금부는 조선의 기구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중범죄를 담당했던 일종의 재판을 냈던 기구예요. 도병마사 4번이 정답이죠.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곳은 고려 말 홍산에서 외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큰功을 세운 누구의 무덤이래요. 그는 우왕 때 요동 정벌을 추진했는데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고려 말 우왕 때 우왕이 최영과 이성계 장군을 불러서 얘기를 냈죠. 그러니까 최영이 요동을 정벌해야 된다. 그래서 요동을 정벌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우왕이 최영 장군의 말씀이 맞다. 요동을 공격하세요라고 하죠. 지휘관이 돼서 최영 장군이 이렇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출정하는데 이성계 부대가 먼저 가서 위화도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화도에서 이렇게 해서 최영은 안 오네. 우리 여기에서 군대를 돌린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최영 체포 이렇게 돼버리면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 위화도 해군을 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장수가 최영이죠. 그래서 최영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 1번 양규라고 되어 있는데 양규는 거란이 두 번째 침략을 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저항을 했고 양규 장군이
분전을 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장수입니다. 자, 2번 최영이 이렇게 나오죠. 최영이 정답이에요. 2번 최영. 이종무, 우리가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대마돌 정모를 했죠. 이종무 장군. 정몽주요. 정몽주 선생은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지? 정몽주는 고려 말 문신이었잖아요. 그렇죠? 문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1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임금께서 큰 복을 받으시라는 뜻에서 한양의 새로운 궁궐 이름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한 중심이 되는 정전은 나란 일로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름으로 근정전이라고 합니다. 근정전이 어느 궁의 정전이죠? 경복궁. 그렇죠? 경복궁. 그래서 큰 복을 받으시라라는 뜻에서 경복궁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태조 이성계 앞에서 정도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경복궁을 얘기하고 있다. 1번 나왔네요. 1번이 정답. 경운궁은 어디냐라는 거죠. 아관파천 할 때 그때 바로 고종이 황궁을 했던 곳이 경운궁이에요. 경희궁은 어디냐라는 거죠. 이괄의 난,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조가 피난했던 궁이 있었어. 그곳이 경희궁이에요. 창경궁은 성종 때 여러 왕후의 거처인데, 이 왕후의 거처인데 이 창경궁을 일제강점기 때 격화시켰어요. 동물원, 식물원을 만들어서 창경원이라고도 했었던 궁이에요. 슬픈 궁. 그렇죠? 자, 19번에 그래서 정답은 1번 경복궁이 되겠다. 자, 20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20번.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조선의 왕이네요. 조선의 왕 중에 찾자. 개우정난을 일으키는 장면부터 시작해볼까? 개우정난. 단종 때 수양대군이 나의 적들을 싹 다 황보인, 김중석 다 제거했던 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집현전을 폐지했다. 집현전을 폐지한 것은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세조에 앉았을 때 세조가 했었던 일인데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던 직전법, 집현전 폐지 다 나왔네요. 그렇죠? 수양대군이 왕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조선의 세조죠. 세조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1번 개미자가 주조되었다라는 거. 태종 때 개미자.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그 군포 두 필 내던 걸 한 필로 감하도록 해라라고 했던 영조.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중종 때 조광조가 급진적 개혁 정치를 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죠. 중종. 자, 육조직계제가 시행되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자, 육조의 관리들은 나에게 직접 얘기를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왕 세조와 태종인데, 태종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조가 정답이 되겠죠. 육조직계제는 태종도 했고 세조도 했어요. 그렇죠? 또 여기에서 정답은 뭐예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21번. 밑줄군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쇠미록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치? 자, 오희문이 누구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적은 일기입니다. 개인 일기인 까닭에 주로 사생활을 기록한 부분이 많지만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약탈을 했고요. 곽재우, 김덕령 장군들이죠. 의병장의 활동도 기록이 되어 있대. 이분들은 임진왜란 때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일기를 통해 전란으로 인한 피난민의 생활 등 당시의 사회상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쟁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 곽지우, 김덕령 장군들이 활동했을 때 적은 왜적이고, 그렇죠? 어느 전투냐라는 거죠. 이거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피난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물어봤으니까 임진왜란을 물어본 거지. 자, 임진왜란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별기군이요. 이거는 우리가 조선 마렵 근현대사 가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렇죠? 그래서 민씨 정권에서 이렇게 이제 창설을 했던 신식군대죠. 이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어서 이 1년 뒤에 이 구식군인들이 이렇게 봉기를 했었던 이모군란이 일어나잖아. 자, 이군육이라는 군대는 고려시대의 중앙군이잖아. 고려시대. 자, 이 훈련도감, 포수, 사수, 살수 이 삼수병을 양성을 했어요. 왜? 임진왜란 중에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총부대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훈련도감, 요것이 3번이 정답이죠. 임진왜란 중에 만듭니다. 나선정벌, 러시아 정벌한 건 한참 이후 상황인데요. 그렇죠? 효종 때 우리가 조총부대를 훈련시켜서 2차례 러시아를 정벌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선정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옥당이라. 이렇게 옥당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 연판은 창덕궁 내 홍문관 청사에 걸려 있던 겁니다. 홍문관은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 홍문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옥당이라고도 했고 옥서라고도 했고 영각이라고도 했어요. 홍문관이 했던 일은 뭐예요? 왕과 신하가 이제 토론의 장을 열고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홍문관은 그 경연 이런 거 지금 토론의 장을 경연이라고 하는데 경연도 주관했던 곳이잖아요. 홍문관. 자, 1번 수원 화성에서 외영을 두었습니다. 요거는 군대잖아요. 그래서 정조 때 장용영을 얘기하고 있다. 2번 한양의 치안과 행정을 맡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한성부예요.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관장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니들 헷갈려라 라고 한 거야. 뭐 이 3사 고려의 3사를 얘기하는 거지. 고려의 3사. 근데 이거 조선의 3사잖아요. 그렇죠? 자, 조선시대에는 호조에서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틀렸고. 왕의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했다. 아,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홍문관의 역할이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 2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사건. 와, 자, 보자. 보자. 임목대비 영창대군. 임목대비 영창대군? 자, 요때 이제 우리가 광해군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광해군. 영창대군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를 서궁에 유폐, 가둬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 서인 정권들이 안 되겠다. 왕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친명배금. 그래서 인조 때 이괄이 난을 일으켰고, 친명배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나라를 또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인조 때 왕이 광해군과 인조 둘이 나오네. 이렇게 백과사전 1623년에 능양군이 김류, 이기 등과 함께 광해군 및 주요 인사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해서 왕으로 즉위한 사건. 이 사건을 물어보는 거야. 광해군에서 인조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광해군을 끌어내린 사건이죠. 이건 뭐예요? 인조 반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조 반정. 자, 인조 반정. 아유, 4번이 있네. 그렇죠? 1번은 뭐예요? 경신왕국은 숙종 때 있었어요. 무사화, 이건 사화잖아요. 사화. 그렇죠? 연산군 때 있었던 무사화. 신유 박해, 이건 한참 이후에 있었던, 그렇죠? 순조 때 있었던 천주교 박해 사건. 인조 반정, 이것이 정답이죠. 광해군, 너 정치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서인들이 이렇게 광해군을 끌어내린 사건이죠. 4번이 정답.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 자, 2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이보게. 자네 형님이 공명첩을 샀다는 소문이 진짜인가? 이름이 비어있는 첩지죠. 이 공명첩은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여기에 이름을, 내 이름을 적어놓으면 나는 양반이 되는 거죠. 양반이 될 수 있는 거. 그렇다네. 담배 농사를 시작하더니 담배.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하는 건데 그걸로 돈을 많이 모으셨다라고 돈도 벌었어? 그럼 시장이 있었고 이거 조선 후기에 상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예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 조선 후기가 아닌 것 찾는 거죠. 1번, 노급을 지급받는 귀족, 노급, 시급 이런 것들은 언제야? 신라 때예요. 신라 때. 1번이 틀렸네. 조선 후기가 아니고 신라 때니까.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 고구마도 조선 후기에 들어와요. 자,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공인 대동법 시행한 다음에 등장하는 상인인데 공인 조선 후기죠. 자, 청과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만상, 청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 조선 후기 상황이네요. 그렇지. 모두가 조선 후기인데 하나만 신라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25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25번. 가에 들어갈 인물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예요. 조선 후기 우리가 실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대요. 청나라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양반전을 지었구나. 그래서 양반들이 이렇게 무능해요. 그러면서 막 비판을 했었단 말이야. 열하일기를 지어서 청에 선진문물 도입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반전뿐만 아니고 허생전뿐만 아니고 호질 이렇게 지었고, 그리고 열하일기라는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은 책 열하일기 누구야? 박지원. 연암 박지원. 박지원을 찾아야죠. 3번에 나왔네. 그렇죠? 이는 율곡 이. 그러면 우리가 이황과 이희 공부할 때 엄청나게 공부를 했잖아요. 주기론이다, 주이론이다, 뭐 이렇게. 이는 주기론, 주기 철학자. 그렇죠? 그래서 이의 책은 성학 지묘가 있죠. 김정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추사 김정희. 그렇죠? 추사책, 글자. 그리고 이 비석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연구를 했던 금석학. 그래서 그 북한산비가 이 진흥왕 순수비였네라고 밝힌 학자적 관료죠. 자, 박지원. 실학자. 여기 나오는데 방금 설명이 박지원에 있잖아요. 3번이 정답. 송시열은 우리가 어디에서 조선 후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환국을 공부했어요. 환국 공부할 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인의 대표, 영수죠. 서인의 대표 주자 송시열. 아니됩니다. 이렇게 했던 송시열. 그래서 서인 쪽에 유명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송시열.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 3번. 박지원 3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박지원까지 풀었고 우리가 이제 25번 풀었죠.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 좀 쉬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갈게요.